사람이 어디 가서 갈등이 생기려면 그것을 먼저 욕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바로 결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주에 인성이라는 글자가 없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어 해요. 조건 없는 사랑, 애정, 인정을 원해요. 하지만 막상 누가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또 오히려 당황을 해요. 이게 왜 나한테 오지? 이 사람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뚝딱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무인성한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인성은 왜 사랑을 못 받아요? 왜 인정을 못 받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인성이 사랑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사주에 인성이 없다는 건 이런 심리를 만들거든요. 또 무인성 사주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긴장이 되거나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복잡스러워지면 일단은 피해요. 오늘 사주라떼에서는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과 무인성 사주의 개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 이야기, 사주라떼입니다. 사주는 총 8글자로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주들은 5가지 오행 중에서 한 글자씩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이란 정인이나 편인을 합쳐서 인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주에 정인도 편인도 없으면 무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에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세력 앱을 다운받아서 생년월일시를 입력해 주세요. 일단 인성이 없다면 없는 것 그 자체에도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도 있고요. 사주에 인성이 없다면 수용하는 성향이 좀 없다는 거예요. 인성이란 외부의 에너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인데요. 그 글자가 없으면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외부의 것이란 관습적인 것, 전통적인 것, 옛날 거를 통틀어서 외부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에너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성하면 가끔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죠. 그냥 무인성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잘 안 된다,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사주에 인성이 없다면 엄마가 없다, 인복이 없다, 또는 남자복이 없다라고 흔히들 말하죠. 인성이 없으니까 뭔가 내게 결핍이 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인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없는 것 자체의 작용보다는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사주의 다른 글자의 작용을 보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어요. 사주에 인성이 없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쓰는 글자는 식신과 상관이죠. 이 둘은 합쳐서 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신과 상관은 내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는, 표현하는 기운이에요. 인성은 원래 식상을 극하는 에너지로 인성이 있으면 식상으로 하는 행위 같은 게 미리 검열, 검토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인성이 있는 사람은 식상으로 뭔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이 있는 식상의 행동이나 말은 조금 조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성이 없는 식상은 그러면 어떨까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죠.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는 행위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거침이 없다, 거스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무인성의 식상입니다. 여기서 특징이 무인성인데 식상이 강하면은 특히나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나 영화를 볼 때도 등장인물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흥미가 뚝 떨어져요. 특히 인간관계도 복잡해지면 흥미가 뚝 떨어지는지 그냥 인연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무인성하면 남자든 여자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데요. 특히 무인성 남자가 복잡한 것에 많이 취약해요. 무인성한 남자는 여자친구가 왜 삐졌는지 모르거든요. 여자친구의 그 복잡한 마음을
알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네가 뭘 잘못한 줄은 알고 하는 얘기야? 막 이런 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남자는 인성이 있든 없든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무인성이면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인성은 이렇게 조지면 잠수를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인성하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자도 무인성이면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좀 꺼려하죠. 성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미묘한 걸 잘 참지 못하는 게 무인성이에요. 근데 인간관계는 인성이 있고 없고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사주의 한난조습으로도 요게 또 관련이 깊거든요. 사주의 한난조습이라는 거는 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무인성 사주가 월간이라는 자리에 식상이 위치해 있으면 사회적으로 활동성이 커요. 뭔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서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일하고 있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나는 막 열일을 하고 있다가 뒤를 딱 보면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놀고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이럴 때 사람들이 정말 얄밉잖아요. 땡땡씨가 잘하니까 너만 믿을게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다들 나한테만 기대는 거야? 라고 억울한 마음도 생겨요. 인간이라면 주고받는 게 당연하니까. 순간순간 그런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심각해져서 배신감으로 크게 느껴지는 운이 있어요. 바로 인성운이죠. 무인성이 인성운이 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놓친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운이기도 하죠. 연운이 가장 강력합니다. 연운으로 인성이 오면 정말 10년 전 억울함까지 다 생각나서 매일 밤 울분을 삭히기도 하죠. 대운으로 오는 인성운은 그런 각성을 좀 하는 거죠. 내 것을 챙기기도 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운이 대운으로 오는 인성운인 거죠. 그리고 무인성 사주가 시간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분이에요. 먹고 싶은 건 꼭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려고 해요. 자기 본능, 내면의 욕구에 굉장히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식상은 무인성이어도 그닥 억울함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좋은 거 하고 살았으니까. 시간의 식상은 취미 부자예요. 안 해본 취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가 유행할 때는 필라테스를 하고 요즘처럼 러닝이 유행이면 또 러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주가 무인성인데 식상이 강하면 유행에도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실증도 잘 내서 비싼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꽂히는 스타일이죠. 그럼 애인도 새로운 사람을 많이 좋아하겠네요. 무인성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무인성 사주에 식상이 강하다면 어릴 때는 부산스럽다고 많이 좀 혼나거나 고집이 세다고 혼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깎여서 조금씩 둥글러지는 게 무인성의 식상입니다. 다음은 무인성인데 월간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성이나 관성은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현상은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죠. 무인성의 재간으로 된 사주가 금기도 있어서 신앙하면 승진도 잘하고 회사에서 잘 나가죠. 열심히 일했잖아요. 일잘러인데 사주가 재간으로 잘 된 분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엄청 열심히 살거든요. 무인성인데 식상까지 없다면 그냥 일 중독자예요. 자기 성취감도 그닥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무인성, 무식상인데 재성과 관성이 강한 사주, 저는 이런 분들을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영업도 잘하고 회식도 잘하고 사내 정치도 잘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 잘하거든요. 이런 분들, 무인성인데 사주에 재성이나 관성이 강한 분들은 이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왜 저러지? 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의심을 할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타인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생겨요.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무인성이 재성과 관성이 강한 사주라면 본인도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일단 의심부터 가는 거죠. 무인성의 식상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마냥 좋아하면서 나도 막 퍼줘요. 그러다가 훅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성의 식상도 살면서 몇 번은 데이고 엎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좀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인성과 관련한 십성의 관계를 기본으로 풀이한 거고요. 각각의 사주에 따라 또 다른 차이가 있으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어떤 일간이든 무인성이라면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주면 뭐든 잘 받으시면 돼요. 괜히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는 잘 받고 또 내가 주고 싶어서 줬으면 준 것도 잊어버리시면 돼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 준 걸로 끝. 이러면은 더 이상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일간별 무인성의 특징과 개운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개운법이라는 게 없는 오행의 옷을 색깔을 입거나 사주에 무례 없다고 해서 수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게 개운법이 아닌 거는 이제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간목일간. 간목일간이 인성이 없으면 뭔가 일을 잘 벌려요. 시작은 잘 하는데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대신 무인성한 간목일간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매력이 있고 자기 확신에도 가득 차 있는 게 특징이죠. 이런 성향을 잘 살려서 창업을 하면 한때 크게 잘 나가기도 하죠. 특히 사주에 식신이나 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성과도 꽤 좋습니다. 근데 한 번씩 홀랑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성 간목일간은 개운법으로 남들이 다 움직일 때 반 발자국만 뒤에서 가면 되죠. 최초보다는 최고가 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을목일간. 을목일간이 인성이 없으면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활발하지만 간혹 그 도가 지나칠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과하게 충만할 때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공격성이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추진력은 아주 좋습니다. 개운법은 가끔 텐션을 낮추고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좀 지켜보세요. 그렇게 진정하고 차분해지면 실수가 줄어요. 실수도 줄지만 내가 선을 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화일간. 병화일간이 인성이 없으면 일단 호기심이 부족해요.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무인성한 병화는 이것저것 하다가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대신 순간적인 열정이나 에너지가 좀 남다르긴 하죠. 조금만 해도 주변에서 좀 우러러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단기간에 성취는 이끌어내기도 하죠. 개운법은 무인성이니까 내면을 채우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면 내 삶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화일간. 정화일간은 인성이 없으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존재감이 약해져요. 정화는 특히 간목 정인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자신의 몫을 다 하는 꾸준함이 있는데 무인성하면 그 빛이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불이 빨리 꺼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무인성한 정화의 개운법은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가는 거죠. 장기 플랜보다는 일을 짧게 하세요. 뭘 하든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단기 속성으로 하시면 좋아요.
길어지면 금방 지치는 게 무인성의 정화일간이기 때문이죠. 무토일간. 무토일간은 인성이 없으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 독고다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협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무토일간이 무인성하면 승진이 쉽지 않다고도 하죠. 하지만 무토는 원래 포용한다고 하잖아요. 사주에 무토만 있어도 포용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토일간이면 얼마나 든든하고 묵직한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기대는 사람이 많아요. 무토일간이 인성이 없으면 그 따뜻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개운법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기토일간. 기토일간이 무인성하면 너무 똘똘한 게 문제예요.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아는 게 장점이지만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들은 바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겠죠. 개운법은 가끔은 안 중요한 일,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겨보세요. 문화생활이 뭐 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다 보면 내 마음에 곳간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경금일간. 경금일간이 무인성하면 일단은 잘 나갑니다. 특히 식상을 강하게 쓰는 경금일간이라면 경금의 능력이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죠. 가장 경금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마치 잘 갈아놓은 검객의 칼과 같은데 그런 면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기 쉬워요. 경금은 본래 논리와 이성이 강하잖아요. 개운법은 그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고요.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금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덜 피곤하실 거예요. 신금일간이 무인성하면 엄청나게 민첩해지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게 특징이죠. 이 과감함이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근데 늘 망설임 없는 태도가 주변을 긴장시키기도 하죠. 신금은 본래 유연함과 세련미로 빛나는 존재이죠. 개운법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멍청한 척을 좀 해보는 것도 개운법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아, 쟤도 사람이구나 요런 거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임수일간. 임수일간이 무인성하면 외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롭고 아무도 없어도 외롭고 주변 사람도 들락날락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균형이 깨지기가 쉽거든요. 개운법은 심플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생각을 복잡하게 꼬지 말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냉정하고 단순하게 상황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임수일간의 개운법이에요. 개수일간. 개수일간은 무인성하면 좀 오락가락하고 정착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개수는 본래 섬세하고 치밀해서 작은 것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무인성하면 그 꾸준함이 없어요. 견디는 힘이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개운법으로는 일을 간단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능력 밖으로 일의 규모를 크게 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